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제135회 토목 시공길사 종목의 서술 3교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문제 강평에 앞서서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하겠습니다. 1번 사단교의 케이블 가설 방법 및 장력 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레미콘 운반 시간이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품질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3번 터널 굴착 시 여굴의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안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4번 토성류, 데브리스 플로우, 대책 시설 분류 및 토성류 대책 시설 결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5번 수중 콘크리트 타설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마지막 6번입니다. 강교의 가조립 공사의 목적과 순서 및 가조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까지 나왔습니다. (135회) 서술 3교시의 1번입니다. 사장교의 케이블 가설 방법 및 장력 조정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장교나 현수교는 케이블이 아니고 거더 가설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번 회차는 어렵게 케이블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동굴아빠가 케이블을 가설하는 각종 보고서와 AI 검색을 통해서 모범 답안을 만들어 왔으니까요. 같이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사장교는 주탑을 세우고 주탑에서 케이블을 직접 가설하여서 교량을 지지하는 구조의 교량 형식입니다. 두 번째, 사장교의 케이블은 크레인을 이용한 직접 정착법, 이동식 행거 공법 등이 있고 가설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케이블의 장력 조정은 초기 장력 조정 및 최종 장력 조정으로 크게 구분하여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제목 2번은 물어본 첫 번째, 사장교의 케이블 가설 방법입니다. 우선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레인을 이용한 직접 정착법, 두 번째는 이동식 행거를 이용한 공법, 가운데 페이지 세 번째는 캣워크를 이용한 공법입니다. 첫 번째 크레인을 이용한 공법 보겠습니다. 주형의 바닥판에 놓여진 케이블을,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케이블을 이렇게 늘려놓고 이어서는 탑정 크레인을 이용해서 주탑의 정착부로 직접 끌어올려서 가설합니다. 가이드롤러를 통해서 이렇게 탑정 크레인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이렇게 케이블을 가설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징 부분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식 행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임시 케이블을 케이블 가설 위치에 설치하고, 그림 보겠습니다. 임시 케이블을 가설 위치에 미리 설치하고, 다시 개요입니다. 주형에 놓여있는 케이블을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행거를 이용해서 멀티포인트 서스펜션 형태로 주탑에 인입시켜서 정착한다. 요 얘기인데, 바닥에 요 케이블을 이동식 행거를 통해서 탑정 크레인으로 이동시킨 후에 주탑에 인입시켜서 정착하는 방법입니다. 특징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캣워크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임시기둥과 캣워크를 설치해 놓고, 임시기둥은 요거고요. 캣워크는 이렇게 이동 가능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캣워크 위에 가이드롤러를 배치한 다음에 케이블은 주형 측의 가이드롤러 위에 실려져서 주탑 측으로 운반하여 정착한다. 캣워크의 가이드롤러에 실려서 이렇게 주탑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케이블이 정착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케이블 가설 공법을 크레인, 이동식 행거, 캣워크를 이용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물어본 두 번째, 사장교의 케이블 장력 조정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초기 장력 조정, 첫 번째 장력을 도입하는 과정이고, 우측 페이지 두 번째는 최종 장력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초기 장력 조정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케이블 가설 직후에 케이블의
설계 장력을 도입해서 케이블의 처짐을 방지하고 전체적인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잭킹 시스템이고 유압잭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턴버클이고 턴버클을 회전시켜서 케이블을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랜드 잭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우측에 개요 보시면 케이블 스트랜드, 케이블이 이렇게 통과하고 유압잭을 통해서 잭킹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종 장력 조정 방법입니다. 구조물 자중 및 활하중 등을 고려해서 각 케이블의 설계 장력에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교량의 변형을 최종적으로 보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동법인데 케이블의 고유 진동수를 측정해서 장력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공식에서 보시면 진동수가 있고 이 진동수에 따라서 장력 T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측정 결과로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계측에 의한 방법, 하중계와 변형률 게이지를 이용한 방법이 되겠고, 세 번째는 GPS 측량법으로 케이블 처짐량을 이용해서 장력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4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케이블 장력 조정 시 구조물의 하중, 콘크리트 크리프, 활하중 특성, 온도 변화 등 구조적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서 최종 장력을 보정해서 설치한다. 장력 조정 완료 후에는 계측을 통해 설계 장력의 오차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한다. 자, 이렇게 모범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135회) 서술 3교시의 2번입니다. 레미콘 운반 시간이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품질 확보 방안입니다. 문제에서는 레미콘 운반 시간이라고 했지만 길어질수록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레미콘,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배합된 후 믹서 트럭으로 현장까지 운반되어서 타설되는 콘크리트를 말합니다. 레미콘 운반 시간에서 레미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레미콘 운반 시간이 길어질수록 또는 지연될수록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첫 번째는 슬럼프 저하이고요. 슬럼프 관련 그래프도 하나 그려줍니다. 두 번째는 공기량이 저하되는 문제, 재료 분리 발생, 작업성 저하, 그리고 펌프 압송성 저하, 초기 강도 저하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길어질수록이니까 나쁜 얘기를 다 써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은 물어본 두 번째, 레미콘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운반 시간 최소화인데 규정된 시간 60에서 90분 내, 그리고 교통관리 부분,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그러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콘크리트 배합 조정이고요. 배합 조정은 지연제 사용이라든지 고유동화제 적용, 이러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고, 관련 그래프도 하나 그려줍니다. 세 번째는 현장 품질 관리입니다. 현장에서는 온도 제어, 그리고 슬럼프 관리, 그리고 타설 시간 준수, 그러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계측 및 기록입니다. 계측 장비를 믹서 트럭에 부착해서 관리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레미콘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 개선 방향입니다. 자, 이 부분은 BIM을 활용한 부분, IoT 센서 등을 활용한 최신 기술 내용이 있겠고, 이런 내용은 이렇게 따로 써주셔도 되고 결론에 포함돼도 됩니다. 마지막 4번 결론을 쓴 모범 답안 사례입니다. (135회) 서술 3교시의 3번입니다. 터널 굴착 시 여굴의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안전 대책 3가지를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 터널 굴착 시 여굴, 오버브레이크란 설계 굴착선을 초과해서 지반이 과도하게 굴착되는 현상입니다. 개요도도 하나 그려줍니다. 두 번째, 여굴은 크게 지반 조건, 굴착공법, 작업관리, 계측관리 등으로 구분해서 관리되어야 됩니다. 원인과 방지 대책을 이렇게 같이 썼고요. 개요 3번,
터널 굴착 시 작업자 안전, 구조물 및 집안 안정성 확보 및 비상대응 대책을 마련합니다. 대제목 2번 터널 굴착 시 여굴 발생에 의한 문제점입니다. 안정성 저하라든지 공사비 증가, 민원 유발, 이런 등의 내용을 이렇게 차트 형태로 쓰면 되고요. 물어본 여굴에 대한 직접적인 엑스트라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대제목 3번은 물어본 첫 번째, 여굴의 발생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집안 조건입니다. 집안 조건에서는 연약 집안, 그리고 파세대, 지하수 용출,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굴착 공법입니다. 전단면 굴착이라든지 과장약 부분, 그리고 제어 발파를 미실시한 경우, 그러한 내용을 써주시고요.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작업 관리입니다. 계측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페이스 매핑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공사 관리가 부적절한 경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터널 굴착 시 여굴의 방지 대책입니다. 여굴과 관련된 대표 개요도를 하나 그려줍니다. 대표 개요도는 현재 동그랗바는 이렇게 5줄, 서브노트에서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5줄인데 수험자 분들께서는 시험장 가시면 이 5줄로 공부하셨던 내용을 7줄에서 8줄 정도로 크게 그려주셔야 다음 내용을 서술하시기가 유리하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내용 보겠습니다. 여굴의 방지 대책 첫 번째는 집안조사 및 설계 최적화, 두 번째는 굴착공법 조정, 세 번째는 계측 및 모니터링 부분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대제목 4번, 터널 굴착 시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는 작업자 안전입니다.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든지 작업 전 교육, 그러한 내용이겠고요. 두 번째는 구조물 안정성 확보입니다. 임시지보를 설치하는 부분, 보관공법을 수행하는 경우, 배수 관리를 하는 부분 등의 내용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상대응 매뉴얼을 수립해서 교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대제목 5번, 결론을 쓰고 작성된 모범답안 사례입니다. (135회) 서술 3교시의 4번입니다. 토성류 대책시설 분류 및 토성류 대책시설 결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1번 개요. 토성류는 산지에서 강우나 지반 붕괴로 인해 토사, 암석, 유목 등이 혼합된 급류가 하류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토성류의 대책시설은 발생 억제, 흐름 완화 및 제어, 퇴적, 유도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번 대책시설을 결정할 때는 지형, 토성류 특성, 경제성 및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대제목 2번은 토성류 대책시설 분류입니다. 첫 번째는 발생 억제시설, 두 번째는 흐름 완화 및 제어시설, 세 번째는 퇴적시설, 네 번째는 유도시설로 크게 구분되고 중간에 개요도도 하나 그려줍니다. 첫 번째 발생 억제시설에는 토성류의 차단시설을 포함합니다. 흐름 완화 및 제어시설에는 토성류 파쇄시설, 그리고 토성류 차단시설, 그리고 배수시설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 퇴적시설에서는 토성류 사방댐과 토성류 퇴적지를 포함합니다. 유도시설에서는 토성류를 우회시키는 우회로를 포함합니다. 자, 대책시설 분류에서 사방댐 위주로 전부 기술을 하시면은 큰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 문제 나왔을 때 동그라빠가 설계 기준을 참고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학습하시고 다음 시험에 꼭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의 대제목 3번입니다. 토성류 대책시설 결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유역과 계곡의 상황 및 토성류 발생 여건입니다. 유역의 경사도라든지 지질이라든지 강우량,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겠고요. 이어서는 계획 지점에서의 토성류 규모 및 흐름 특성, 그리고 계획 지점에서의 설치 여건, 그리고 보호 대상 지역과의 관계, 그리고 경제성, 환경성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마지막 대제목 4번 결론을 쓴 모범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135회 서술 3교시의 5번입니다. 수중 콘크리트 타설 시 유의사항. 1번 개요. 수중 콘크리트는 물이 많이 있고 배수가 불가능한 하천, 화환변의 기초구조물 또는 가물막이 공사 등에 적용되는 콘크리트를 말합니다. 대제목 2번은 수중 콘크리트 타설 시 요구 성능입니다. 재료 분리 저항성, 그리고 철근과의 부착성, 그리고 유동성 확보 등의 내용이 되겠고요. 이러한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타설 시 유의사항이니까 적합한 엑스트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제목 3번은 수중 콘크리트의 타설 방법입니다. 타설 방법에는 트레미 공법, 그리고 콘크리트 펌프 공법, 그리고 세 번째는 밑열림 상자 공법 등이 있겠고 필요한 그림도 하나 그려줍니다. 마찬가지로 타설 시 유의사항,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타설 공법이 적용되는지이니까 적합한 엑스트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수중 콘크리트 타설 시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타설 공법 및 장비 관리입니다. 타설 공법 선정 시는 집안이라든지 현장 조건, 특히 지하수 조건을 고려해야 되고 타설 장비 시는 트레미 파이프 등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료 및 품질 관리 부분입니다. 배합 부분은 이제 좋은 내용 위주로 써주시면 되고요. 품질 관리는 품질 관리를 위해서 초기 타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을 써줍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 조건 관리이고요. 염화물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타설 시 유속 그런 내용을 써줍니다. 네 번째는 타설 공정 관리이고요. 연속 타설 부분 그리고 한 층당 타설 높이 그런 내용이고 관련 그림도 하나 그려줍니다. 타설 시 주의사항 5번째는 품질 및 양생 관리 부분, 시험 및 계측 부분, 그리고 양생 관리 부분, 데이터 기록 관리 부분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마지막 5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135회) 서술 3교시의 6번 강교의 가조립 공사의 목적과 순서 및 가조립 시 유의사항입니다. 뒤에서 기술 방향이 목적과 순서 및 유의사항을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1번 개요. 강교의 가조립 공사는 현장 시공 전 공장 등의 부지에서 부재를 조립하여서 설계 도면과의 일치 여부, 시공 정밀도 등을 사전에 검증해서 수정해가는 과정입니다. 대제목 2번 강교의 가조립 공사의 목적입니다. 물어본 첫 번째 문제이고요. 부재 정밀도 검증, 조립성을 검토하는 부분, 용접 및 접합부의 품질 확인, 현장 조립 시 문제를 사전 발견 및 예방하는 부분이고요. 학습하셨던 내용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은 강교의 가조립 공사 시 순서 및 유의사항입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기술한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 단계이고요. 준비 단계에서는 가조립의 야적장을 준비하는 부분, 그리고 자재 점검하는 부분으로 크게 기술할 수 있겠고 관련 그림도 하나 그려줍니다. 이어서는 가조립 단계입니다. 가조립 단계 시는 가조립 순서를 준수하고 가조립 시 정렬 및 임시 고정하는 부분, 그리고 관련 그림도 하나 그려줍니다. 이어서 가조립 순서 세 번째는 직접 부재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볼트의 오차 부분, 그리고 용접 후의 검사 부분, 그리고 용접의 방법, 그 다음에 용접 시 단차 부분, 그런 내용이고 필요한 그림도 하나 그려줍니다. 네 번째는 해체 및 기록,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조립 검사입니다. 가조립 공사는 교량의 소슴, 그리고 비틀림, 그 다음에 정밀도 등을 체크를 하고 해체 시는 해체 부위에 마킹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해 시 모든 데이터를 기록해서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필요한 부분, 주요 부재의 휨과 관련된 부분, 개요도와 기준도 하나 그려줍니다. 마지막 4번 결론을 쓴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35회
서술 3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